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의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식을 바꾸시면 돼요. 이거를 한번 꼭 김프로님 모시면 해보고 싶었는데 혹시 김프로님 밸런스 게임 아세요? 제가 요새 유튜브 세계에서 엄청나게 유행하는 게임입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아는 게임의 그 마지막은요. 야, 너 하면 옆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 있어요. 그거까지만 해봤어요. 회식할 때. 요새 이 밸런스 게임이 이 뭐냐면 VS를 하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 뭐 지금 그대로 살기 아니면 10억 받고 10년 늙기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약간 선택에 갈릴 수 있는 것들을 붙여서 네. 선택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네. 제가 주식 버전으로 조금 만들어 그러시죠. 봤거든요.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프로님이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딱 평생에 제한당하시는 거예요. 일단 뭐 주식으로 한정할게요. 첫 번째는 하루에 무조건 3번 계좌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식 네. 계좌를 하루에 3번 무조건 확인하셔야 예. 되고 vs 3년에 한 번만 확인하기. 김프로님의 선택은? 그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네. 세 번 하루에 무조건 세 해야 번. 되나요? 네네. 오, 그거 좀 고민스럽네요. 고민스러우시죠? 근데 3년에 한 번은 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하루에 3번 할래요. 하루에 3번 했을 때는 마인드를 그만큼 심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 3년에 한 번 했을 때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어떤 3년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네. 라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계좌를 너무 많이 자주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회의 시간에도 여러분의 계좌를 들춰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죠. 차 운전하면서도 MTS에 손이 가요. 맞아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좌의 수익률이 좋을 때거든요. 그때가. 자꾸 보고 싶고. 거꾸로 지난 3월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예 PC도 키기 싫죠. 들어가서 보는 순간 좌절이 오고 공포가 맞아요. 오고 그 계좌 안에 있는 모든 자산이 다 말라버릴 것 같은 그런 녹아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네. 그걸 안 쳐다봐요. 네. 그럴 때 주식 사세요. 네. 아. 근데 지금 여러분이 어느 때인지 보세요. 지금이 고점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그 포트폴리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3번이 아니라 30번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맞아요. 예. 오, 이만큼 불었네? 근데 거꾸로요. 아유, 쳐다보기도 싫어. 이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보셔야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요, 계좌가 한 3개인가 4개인가 돼요. 주식 계좌가요? 예. 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뭐, 아는 후배가 좀 도와놔서 도와주고, 또 뭐, 집사람 계좌도 어쨌든, 제가 관리해 주니까. 네. 그런데 3월달 이후에 대부분 다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예, 예. 뭐 많이 났겠죠. 주식도 볼륨도 그때 좀 늘렸고 그러니까. 근데 연간으로 따졌을 때 올해 1월 2일부터 7월 말까지 제가 지금 오늘까지 결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희 집사람 계좌가 수익이 제일 좋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주식 100%였어요. 네네. 매매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네. 올 초부터요? 네, 왜 안 했는지 아세요? 그 공인인증서 설치를 안 해가지고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설마. 그래서 그 증권회사 관리해주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사람 계좌 얼마 됐니? 가끔 가다가 이제 예. 뭐 한 2달에 한 번씩 물어보는 계좌가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까지 수익률이 최고 좋더라고요. 와. 아, 이거 괜히 얘기했나? 근데 그리고 한 계좌는 그것도 역시 전화로 주문하는 계좌예요. 그리고 한 계좌는 뭐예요? MTS가 MTS는 안 하고요. 예. 그 HTS로 예, 하는 예. 계좌인데 그래서 제가 타이밍 실력이 잘 약하다 그랬잖아요. HTS 계좌가 제일 수익률이 낮고요. 예. 그 다음에 그냥 전화로 주문하는 계좌가 수익률이 그 다음 좋고요. 그 다음에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은 계좌가 제일 공인인증서를 잊어버린. 네. 그래서 그냥 공인인증서 핑계가 아니라 그냥 요 세 개의 형태로 그냥 놔두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3년에 한 번 들여보는 계좌 선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어쩔 때는 세상이 급변동할 때 있잖아요. 맞습니다. 현황 파악을 굳이 내가 그리고 오래 해서 그런지 20몇 년 주식 투자를 해서 그런지 그거 본다고 평정심이 막 깨지거나 물론 저도 3월달에 좀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네. 겁도 나고 반대로 흥분도 되기도 하고 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나 이러기도 하지만 또 흥분의 반대쪽에는 더 빠지나 이런 두려움도 있는데요. 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조절을 하셔야지 그렇다고 까막눈처럼 안 봐. 뭐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그냥 뭐 아예 보지를 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보시되 마음의 훈련을 하시는 그게 더 현명한 거 아닐까 싶으네요. 그런데 하루에 3번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3일에 한 번 정도 보세요. 3일에 한 번 정도로. 예,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까 주식도 알주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알주식이요. 예. 네.
개별 종목을. 재밌는 표현인데. 근데 이제 그 주식을 고르는 방법에도 뭐 다양한 게 있을 텐데 네. 종목에서 올라가서 이제 고를 것이냐, 그러니까 개별 기업으로 접근할 거냐, 네. 아니면 시장을 보고 업종을 봐서 거기서 이제 종목을 발굴할 거냐. 그러니까 보통 바텀업이냐, 탑다운이냐. 네. 둘 중에 김프로님 저는 채권 베이스라서 그런지 솔직히 좀 탑다운을 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셋 알로케이션이라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것도 사실 네. 어떻게 보면 탑다운이죠. 지금 경제 환경, 그렇네요. 경기 상황이나 금융 컨디션에 주식을 많이 할 거냐, 이게 탑다운이거든요. 근데 주식을 고를 때도 가치 투자도 뭐 좋은 방법인데, 저도 뭐 일부 그런 가치주들을 선호한 투자자이기도 한데, 근데 제가 아까 주식 투자는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라고 예. 제가 개념 정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세상의 어떤 방향, 또 세상의 어떤 산업, 어떤 회사들에게 큰 기회를 주고 있고, 어떤 산업, 어떤 기업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가. 이걸 보면 재밌어지죠. 코로나19가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바뀌는 환경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를 내가 했는데, 투자는 바텀업으로 그하고 전혀 관계없는 저평가돼 네. 있다고 여기에 집중한다? 그러면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감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일관되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의 변화에 주목해라. 다만 그 시류에 맞아도 그 기업의 가치가 너무 오버밸류 돼 있다. 가격으로. 이건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치 투자 아닙니까? 그죠? 대신, 나는 디스카운트만 볼래. 이 기업의 가치의 저평가만 주목할래. 성장성보다는 네, 예. 그런 주식으로 100%를 채웠을 때 결국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그 고통의 기간을 다 감수하실 수 있을까? 현실적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되는 업종에서도 그런 저평가 기업은 있습니다. 네. 다 뭐 버블이 쌓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흙 속의 진주와 같은 보석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바텀업이냐 탑다운이냐를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해서 나는 바텀업이고 나는 탑다운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섞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요즘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 뜨고 있는 바이오, 네이버류의 언택트 주식이라고 하는 인터넷 주식들,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오른다고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주식들이 안 올랐나요? 그 전에도 이 주식들이 오르고 있었어요. 이미 IT 기업들이 네. 주목받고 있었죠. 이 코로나19라는 이 환경이 이 속도를 더 강화시켰을 뿐이죠. 예. 코로나19 전에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통 산업인 이른바 구경제라고 하는 철강, 화학, 이건 시큐리칼리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네. 거니까. 그런데 이 주식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19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발생했고 지금도 그 이벤트 안에 있는데 과연 이 세상의 큰 변화가 그 전의 상황을 더 강화시킬 거냐 아니면 전의 상황과 전혀 판이한 방향을 부여할 거냐 한번 판단해 보는 거죠.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저는 더 강화시킨다고 판단하죠.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비싸다고 이 주식을 다 버리고 지금 굉장히 싸져 있는 주식으로 다 옮겨갈 모든 거냐. 자산을 다 옮겨야 될까요? 예. 부분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는 그 회사의 현금성 자산만 2천 몇백억이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예.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또 그 종목 또 사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근데 안 움직여요. 제 관심 종목 화면에 맨 위에 넣어놨거든요. 자산주들. 안 움직여요. 거래도 없어요. 제가 그 주식을 조금 갖고 있는데 왜 갖고 있겠어요? 관심을 두려고요. 어느 날인가 변화의 조짐이 있을 때가 있겠죠. 그게 언제냐면 이쪽 권역이 너무 비싸졌을 때 예. 자금은 항상 수익을 쫓아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덜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모든 내 주식을 다 그런 류의 주식으로 담았다고 하십시다.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요. 고초를 세워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내 어떤 네. 군대를 투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예. 네, 척구병을 하나 보내는 거죠. 상황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너 거기 있으라고. 그리고 보고 받으세요. 관심하면 맨 위에 놓고 있다니까요.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맨 위에 있어요. 왜? 보초병이니까.
요즘에 그 주식시장 내부에서 아주 치열한, 뭐 많이 잠복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투자의 대가들끼리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있어요. 네, 워런 버핏류의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야, 그거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 맞지도 않고 가치 투자 일종의 도구 말하니까, 아니 지금 이 성장의 시기에 네. 무슨, 그리고 야, 이런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는 금리가 이렇게 낮을 땐 성장주를 해야 돼.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적절히 밸런스를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체질과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어떤 네. 마인드 세팅에 따라서, 저는 체질상 이거 안 돼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식을 바꾸시면 돼요. 제가 골프 예를 나를 들어드릴까요? 바꾸지 말고. 네, 나는 체질상 이 투자를 못 버텨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데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바텀업으로 이 주식 투자를 하면 여러분 병나세요. 사실 주식 투자의 왕도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네. 스타일을 찾는. 네.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성령 투자 많이 해요. 지금 그럴 때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금리 구조에서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초병 세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벨 같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예,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 잘 안 해요.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네. 주식 일부와 굉장히 내재 가치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 권역에 있는, 지금 시세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나눠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간접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못 버티는데 이 사람은 잘 버틸 만한 투자자한테 주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스타일에 있는 사람한테 돈 줄 필요는 없죠. 체질이 저하고 완전히 다른 분, 저희 컨텐츠에도 가끔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작년 8월에 가서 좀 밥 사드리면서 제 돈 좀 맡아주십시오. 하여튼 깜짝 놀라더라고요. 김프로님 왜요? 제가 그랬어요. 대표님과 저는 이런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돈은 대표님이 좀 관리해 주십시오. 근데 손거 좋아요. 아, 네. 강남에 사무실 있는 거긴가요? 그건 비밀입니다. 네. 아, 그래서 이 질문으로 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김프로님이 그 자산을 맡긴다면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답을 해주신 거네요. 하나로만 멀지는 네.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 뭐 간접 투자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동학개미 운동 내가 직접 하지. 그거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직접 하셔야 되는데 다만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또 주식의 환경이 어떤 주식이 어떤 성격의 주식들이 갈지 몰라요. 이걸 다 커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대척점에 있는 투자의 방법론과 패턴과 스타일을 갖고 계시는 운용자 중에서 골라보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내 반대, 간접 투자는, 직접 투자는 당연히 내 스타일로 하고. 네, 간접 제가 투자는 예를 들면 완전히 바이오 주식 좋아하는데 바이오 주식에 열광하는 사람한테 돈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반대. 마음이 편합니다. 오히려. 오늘 내 거 마이너스 났네. 그러면 저쪽 보면 잘하고 있겠지. 마이너스 안 나는 경우가 네. 많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 퉁치면 비슷해지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역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을 골랐기 때문에. 그렇게 간접 투자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밸런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보도 밸런스 있게 다뤄주십시오. 꼭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 매체 싫어. 난 이 스타일 아니야. 여기서 하는 거는 신뢰가 없어. 네. 이런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성향이거든요. 취향이 다 있죠.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수록에요. 의식적으로 그걸 보셔야 돼요. 일부러. 일부러. 아, 나는 무슨 경제신문이 최고야. 나는 무슨 일간지가 최고야. 이런 생각이 있고 똑같은 매체인데 같은 신문인데도 이쪽에 손이 안 가는 있잖아요. 예. 스타일에 따라서. 또 같은 유튜브인데 아, 왠지 이쪽은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맞는 말 하는데도 왠지 호감이 안 가. 이런 데도 있고, 그렇죠?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밸런스를 위해서. 네, 이걸 더 많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그러면 병나잖아요. 싫은 거 어떻게 많이 해. 그 대신 전혀 무해 상태로 두시면요. 큰 이벤트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놓칠 수가 있어요. 조금씩은 섞어주시면 네. 김프로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나로 쭉 압축이 되네요. 일단 나를 알고, 네. 그 다음에 투자든 어떤 재테크 전반적인 스타일이든 밸런스를 지켜라. 예. 그리고 장기 레이스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들어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잘 나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네. 끝까지 달려가시는데 어쩔 때는 조금 페이스를 늦출 때도 있고요. 피치를 올려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결승선에서 좋은 기록이 나오죠. 마라톤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고비가 있거든요.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하거나, 그죠? 그렇다고 초반에 너무 또 뒤쳐져 버리면 네. 또 순위가 많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리고 호흡 조절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일회적인 매매를 여러분 투자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큰 의미에서 자산을 잘 배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그리고 타이밍 실렉션인데 여기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세요. 그리고 너무 많은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그때 타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내가 벌었는데 저걸 더 벌는 걸 샀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하시면서 자꾸 스트레스 받으시면요. 네. 더 중요한 걸 놓칩니다. 배분하고 있는가? 내가 적절한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가? 네.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네. 더 마음의 훈련이 되신 분들은 판 주식도 팔로우업을 해줘요. 이게 더 빠지면 더 사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초보 때는요. 그러지 마세요. 주식은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뭐 미국 주식도 있고 중국 주식도 있고 무지기수로 많아요. 별과 같은 주식들이. 그렇죠. 꼭 그 주식으로 다 승부나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파시면 초보 투자자들은 관심 종목에서 없애버려요. 네. 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 파시면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집을 만약에 어떤 경우에 파시잖아요. 그 동네에서 떠나세요. 화병 나는 수가 있습니다. 얘기도 듣지 말고 앱도 보지 말고. 네. 아니, 물론 이제 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투자의 고수가 되시면 너도 평균심 유지할 수 있으면 보세요. 근데 처음에 계속 판 주식 계속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냥 털어버리세요. 네.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현명한 결정이라고 자부심을 느끼시면 됩니다. 자꾸 나의 결정이 틀렸고 엉망이고 그런 생각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손이 안 나가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물론 잦은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판단과 준비가 돼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결정, 여러분의 실행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마인드와 자신감을 꼭 가지시라고.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누구 말 듣고 산 20%보다 내가 공부해서 산 5%에 맞습니다. 더 가치에 더 자부심을 맞습니다. 가지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저도 오늘 옆에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김프로님. 제가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그냥 아니 정말 재테크에 대한 예. 인사이트를 정말 많이 얻어가는 특별히 뭐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겸손하게 네. 오늘 아침 저녁으로 앞으로 네. 3프로TV에서도 더 자주 뵙도록 하겠고요. 네, 3프로 TV 많이 놀러 와 주세요. 저도 많이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애청자지만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